배정된 3조의 팀플의 미덕인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은 팀명으로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 제목은 에너지니인데요. 에너지니는 영양제 쇼핑몰입니다. 저희가 영양제 쇼핑몰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건강관리가 트렌드를 넘어 필수 습관으로 여겨지는 요즘 운동이나 생활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가장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를 메인 아이템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형태는 쇼핑몰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으로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 같았기에 영양제 쇼핑몰로 프로젝트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양제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마다 다른 성분이 필요한 영양제라는 아이템의 특성에서 착안하여 맞춤 영양제 찾기라는 설문 기능을 포인트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까지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용자에게 딱 맞는 영양제를 찾아준다는 서비스를 요술램프 지니에 비유한 이름인 에너지니가 저희의 프로젝트 명이자 웹사이트 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는 VS 코드를 IDE로 사용하고 뷰와 뷰티파이, 자바스크립트, HTML, CSS, 뷰X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백엔드에서는 자바를 가장 주 언어로 삼아서 IDE는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였고요. 프로젝트 서버 실행 앱 스프링부트 사용하고 DB의 MySQL, JPA, 하이버네이트, 그래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은 레디스와 도커, 깃 크라켄, 깃허브, 노션, 슬랙, 깃 배쉬, 엔진X, 그리고 깃 데스크톱 사용하였고요. 저희는 CI 완료하여서 깃 액션도 사용하였고 AWS 배포까지 완료했고 S3로 지금 설정 완료되었으나 아직 이미지 오늘은 S3 대신 그냥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프로젝트 프로세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노션을 사용하였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스프링부트와 뷰, 뷰티파이,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협업 소통에는 노션과 슬랙, 잽을 사용하였고요. 이슈 관리에서는 노션,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 관리에서는 깃허브와 깃 크라켄 사용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노션에서 애자일 보드를 운영하였는데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각각의 애자일 보드를 만들어서 백로그 작성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이는 애자일 프로세스에 맞춘 기획으로 첫 번째 백로그 작성, 두 번째 차주 계획, 세 번째 진행 중인 것, 네 번째 리뷰 필요한 것, 마지막으로 완료로 단계를 나눠서 추가로 당장 중요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에디셔널 워크에 분류하는 식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백로그 작성 상세 보기 예시 보실 텐데요. 저희는 백로그 작성을 할 때 한번 이슈가 있었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갔었는데 백로그 작성할 때는 사용자 스토리를 기반으로 주어를 분명히 해서 도메인은 중복되지 않게 성공적인 구현 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작성하였고요. 참고를 위해 레퍼런스를 제시하고 투두에는 저희가 실행해야 할 일들을 5개 이하로 적어놓기로 했습니다. 애자일 프로세스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글로 상세하게 풀어쓰고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론트는 백로그 109번까지 작성되어 있고 백엔드 쪽은 백로그 71번까지 작성하는 식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뷰X 모듈화를 통해서 도메인 분리를 하였고요. 컴포넌트는 폼.뷰, 뷰는 페이지.뷰로 포맷명을 맞춰서 저희가 소통을 했고 파일명을 맞추고 도메인별로 분리해서 팀 작업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백엔드도 마찬가지로 도메인 단위 설계를 했는데요. 어카운트, 보드, 카트, 카테고리, 오더, 프로덕트 등 도메인별로 폴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컨트롤러, 엔티티, 리포지터리, 서비스로 나누었고요. 또한 컨피그에 웹 컨피그 파일을 추가해서 매핑된 주소가 바뀌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해서 매번 프론트를 통하지 않아도 백엔드에서 자체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협업 소통인데요. 저희는 협업을 할 때 노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에 약속
어떤 것을 할지 미리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다 같이 정해서 거기에 적어놓고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럼 회의를 매주 평일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스크럼 회고에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노션에 작성을 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를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백로그 번호까지 같이 기록을 해서 연관성 있게 이슈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스코드 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깃허브를 사용했는데 하나의 깃을 팀원이 각각 포크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도메인 분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각자의 코드가 충돌하는 일 없이 소스코드를 관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애자일 보드를 노션에서 작성했을 때 그때 써두었던 백로그 제목과 넘버링을 커밋할 때 메시지에 똑같이 작성을 하므로 나중에 깃크라켄 같은 데서 그 넘버링된 번호를 검색해 봤을 때 내용을 알기 쉽도록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웹사이트 도메인 서비스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7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원 서비스, 두 번째는 리뷰 서비스, 세 번째는 마이 페이지, 네 번째 상품 서비스, 다섯 번째 영양제 추천 서비스, 여섯 번째 주문 서비스,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 담당 파트는 저희 4명의 팀원이 각각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들을 맡았는데요. 이제 그럼 시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처음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마주치게 되는 페이지인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는 지금 배포를 완료한 단계여서 저희가 발급받아둔 도메인으로 접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복 확인을 했을 때 체크가 되고요. 비밀번호 마찬가지 정규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메일도 중복 체크가 되고요. 휴대폰 번호 중복 체크를 했을 때 이미 가입된 번호라면 위에 보시다시피 팝업으로 이미 가입된 번호입니다. 알람이 뜹니다. 새롭게 작성을 했을 때 사용 가능한 번호라고 뜨고요. 가입하기로 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에 보시다시피 메인 헤더에 있는 아이콘들이 회원가입과 로그인에서 마이페이지와 로그아웃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마이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이페이지 가장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프로젝트의 포인트인 맞춤 영양제 추천을 가장 첫 번째로 띄워드리는데요. 만약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문 시작하기가 떠있고 추천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설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문관리, 리뷰관리, 찜한 상품, 배송지 관리, 회원정보 수정이 있고요. 회원정보 수정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눌렀을 때 따로 다이얼로그로 뜨게 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었고요. 만약 생년월일을 수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변경을 했을 경우 이대로 수정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람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회원 정보가 성공적으로 수정됩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하였기 때문에 로그인 검증을 한 번 더 하도록 로그아웃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맞춤 영양제 찾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메인 페이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보이는 메인 캐러셀인데요. 여기서 추천받기를 클릭하면 영양제 추천으로 페이지에 이동을 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성별을 입력한 후 나이를 입력하고요. 키를 입력합니다. 몸무게도 입력하고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야외 활동 여부, 그리고 주요 장기 관련 개선하고 싶은 곳을 선택합니다. 일상생활 관련해서도 개선하고 싶은 곳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마쳤을 경우 설문조사 등록 성공이 뜨면서 건강설문 결과가 회원의 정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설문 결과는 페이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까 선택한 눈 건강과 체지방 건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 추천 영양 성분도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서 맞춤 추천이라는 명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여기 메인 내비게이션 바 디자인 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상품 상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들이 있고요. 요걸 눌렀을 때 저희 상품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뭘 골랐는지에 따라서 여기 제목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순, 낮은 가격순, 그 다음 찜순,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알맞는 상품이 검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여기 부분은 특별하게 뭐 추가 기능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일 투자를 많이 한 곳이 이제 상품 게시판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 이게 좀 오류가 있는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되고 저희가 이렇게 넘겼을 때 이 데이터가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새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 페이지마다 그 넘겼을 때 백에다가 해당 상품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받아온 데이터들은 그 페이지에 저장이 돼서 다시 그 페이지가 로딩 될 때 백에서 받아오지 않고 가지고 있던 정보를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품 등록하는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S3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이미지 관련돼서 안 돼 있어서 로컬 호스트에서 등록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페이지 들어올 때 잠시만요. 밑에 여기 상품 등록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커밋한 그 버전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소스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스 코드는 여기 상품 등록 페이지인데요. 여기 등록 페이지에서는 따로 뭐 없이 그냥 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백에서 가지고 오고 여기 폼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와서 폼 데이터를 설정을 하고 이 코드도 최신화가 안 되네요. 일단은 이거 상품 등록 로직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가장 좀 주력했던 부분은 상품, 그러니까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흰 메모리에다가 자료 구조를 리스트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DB에서 한번 조회가 되면은 다시 그 쿼리가 작동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거를 프론트로 반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다 그거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조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랜드별로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에 따라서도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겼을 때 마다도 이제 해당 그 인덱스에 맞는 상품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품 도메인임에도 여기 카테고리라고 이거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검색할 수 있는 걸 나눠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이런 걸 기준으로 다른 데랑 이제 다른 함수랑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 CRUD를 했는데 일단 수정하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품 엔티티를 좀 많이 나눠놔가지고 그 조인할 게 많아요. 그래서 등록 먼저 보시면 이게 상품 이렇게 리퀘스트로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적절한 검증을 거쳐서 그 만들 거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조인 해주고 이미지를 저장해주고 리파지토리에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이게 지금 카테고리 저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힙 메모리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카테고리 서비스를 가져와서 그 카테고리 서비스에 캐싱이 되어 있다면 그냥 캐싱을 한번 해주고요. 안 되어 있으면 그 방금 추가한 것을 더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상품 수정 쪽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일단 그 수정 쪽에서 채택한 전략은 일단 모든 상품 등록할 때와 동일한 정보를 다 받아와서 그 기존에 있던 엔티티에다가 덮어 씌워주고 사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주고 이런 로직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엔티티도 다양화가 돼 있고 검증 로직이나 그 캐싱된 데이터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정 코드가 한 100라인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리포지토리에 저장을 해주고 역시 마찬가지 이제 캐싱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로직은 없고 그 순서를 좀 지켜서 이게 조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서를 지켜서 이게 삭제를 해야 됐던 게 이제 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 역시도 이제 그 사진이 저희가 엔티티 설계 자체가 상품이 이제 동일한 사진을 참조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만약에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삭제를 해버리면 다른 상품이 써야 될 그 이미지를 렌더링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검증하는 이제 로직 그 추가를 해줬고요. 이거 역시도 이제 마지막에 동일하게 캐싱된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여기 버튼 누르면 이제 찜이 되는 그거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게시판 페이지를 좀 프론트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게시판에서 캐싱된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그러니까 좀 클린한 아키텍처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징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그 로직이 좀 복잡합니다. 어떤 것을 여기에 렌더링 해야 되는지 로직이 복잡해서 처음부터 좀 확장성 있는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히 이제 불링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함수를 좀 많이 나눠 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복잡한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되고 좀 클린한 아키텍처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겪었던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JPL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그 레이지 조인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리포지토리에 요런 조인이 잘 안 돼가지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좀 잘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백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사실 이게 단위 테스트로 많이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좀 짬뽕을 해서 단위 테스트가 아닌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나 그럴 때는 좀 포스트맨이랑 그 단위 테스트를 그 목 테스트나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좀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좀 준비한 이슈들은 많은데 다음 분도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그거 아웃풋이랑 스케줄을 같이 할까요? 아니면 스케줄이랑 기능대로 이거부터 사용자가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거를 구현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번호 많이 넣었어요. 이름에 이름이 근데 한글이면 성성들었어요. 111이라고. 이렇게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가 맞으면은 이제 일치하는 아이디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기존의 패스워드가 아니라 이제 임시 비밀번호로 10자리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 패스워드로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마이 페이지에서도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을 때 회원정보 수정에서 이제 임시 번호를 입력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품 상세에서 이제 리뷰 서비스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각 템마다 컴포넌트로 나눠서 만들었고요. 리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있는 리뷰랑 없는 리뷰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없는 리뷰로 등록했을 때 윈도우 리로드가 되고요. 이미지 파일 혹시 어디 페이지? 이미지 파일 아무거나 있는 이미지로 쓸 이미지 파일. 그냥 이미지 없이는 바탕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 있는 리뷰도 등록할 수 있게 해놨고, 뭐야? 저 코드 수정 안 돼. 뭐야? 아까 제 거에서는 되는데 여기서 안 되지? 수정할 때 바뀌는 것 같은데. 혹시 수정이랑 이제 삭제할 수 있는데 아니
이미지 파일은 제 거 코드에서는 되는데 지금 여기 커밋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여기로 넘어가. 저기 마이 페이지에서 봐봐봐. 지금 리뷰. 방금 1도 변경했는데 이거 아까 변경했잖아. 아까 관계 안 됐어요. 아, 변경 안 눌렀어요? 그 마이 페이지에서도 본인이 등록한 리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이 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여기 렌즈 안 보이는데 버전이 좀 안 맞는 거 같고. 버전이 안 보이는데 일단 버전 이슈 때문에 일단은 이거 근데 로프로스트 아니죠? 아까 로프로스트 아니어서 안 된다. 네. 네. 우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버전이 너무 안 맞아. 다음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페이지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을 경우 장바구니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뜨면서 장바구니에 추가가 되는데요. 또한 상품 페이지 목록이 아니라 상품 상세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량을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서 위시리스트에 해당하는 찜하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량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 수량 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량이 조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DB조의 최소화를 위해서 구매할 때만 이 값이 백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매할 경우 가격은 총 82,800원이 되는데요. 만약 이것 하나만 구매한다면 저희 정책상 배송비는 5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료 배송으로 하였기 때문에 배송비 3,000원이 추가가 되고요. 만약 아래에 있는 상품까지 같이 구매를 한다면 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송비는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으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품 썸네일 밑에 있는 구매 버튼 같은 경우는 바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아까와 같이 장바구니에 상품이 여러 개 담겨 있을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결제 정보 아래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선택 구매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려고 하면 주문자 정보와 결제 수단 그리고 주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요. 주문자 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문자 이름은 상부삼조, 연락처는 010-1111-3333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지 같은 경우에 주문자와 수령인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배송지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배송지로 설정을 하고 등록을 하면 배송지 등록이 완료되고요. 바로 배송지 선택 리스트에 추가가 되면서 아래쪽에 VF 구문을 통해서 수령인과 연락처, 배송지가 포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배송 시 요청사항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입력을 할 경우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실제로 결제 모듈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고 주문 상품 정보를 확인한 뒤 결제를 누르면 신용카드 결제 모듈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걸 취소할 경우 결제에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도하라는 알림이 뜹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도해 보겠습니다. 결제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QR을 찍어서 테스트 결제를 실행할 경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구매 완료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대한 주문 정보는 마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이 페이지 주문 관리 탭에서 방금 전 주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주문한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이 하나였기 때문에 주문 상품의 대표 상품으로 이름이 표시가 되지만 상품을 만약 여러 가지를 선택 구매하였을 경우 프리바이오틱스 한 박스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주문 상세 내역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 페이지에서 찜을 했을 경우 여기 찜한 상품 위시리스트에도 표시가 됩니다. 이상 개인 발표 마치고 저희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팀 팀장인데 제가 계속 기능 구현하고 그러느라 제가 발표 준비를 계속 못해서 제가 다른 분들이 해주셨고요. 일단 저 이번 프로젝트 소감은 일단 전 팀에서 많이 나왔듯이 소통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거의 마무리쯤에 조금 이슈가 있어서 좀 그런 조금 꺼림칙한 이슈가 하나 생겨서 좋지 못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제가 소통을 잘 못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또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사회 경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팀원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통을 처음부터 가장 좀 중요시 여기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개인이 얼마나 주어진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가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중요한 성패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막바지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CI/CD도 아직 다 안 돼 있고 해서 끝나고 나서도 더 이제 구현 안 된 거를 구현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요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더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앞서 이게 말씀하신 분처럼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혼자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뭐 오류나 이제 에러 같은 부분 잡을 때 좀 시야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작성하는 방식에서도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작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류 같은 걸 찾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 메서드를 가지고서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잡아먹기도 하고 한 시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시간에 소통을 좀 해서 좀 모르는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 좀 배워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더 많은 기능 구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는 가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팀이라는 게 이제 서로 소통하고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팀원이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49일간의 프로젝트가 오늘로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순 개발뿐 아니라 CI/CD 배포 등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 상부 3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